체스에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여러분은 외향형인 E에서 내향형 I로 바꾸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왜 바꾸고 싶었습니까? 아, 요새 여자애들한테 너드남이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외향형은 바람필까봐. 아, 맞아. 좀 찌질이 같은 너드남이 인기라고 해서 저도 좀 찌질해져 볼까. 아, 그쪽은 이미 너드남 같은데요? 아, 혹시 이미 아이 아니세요?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조용! 나대지 마십시오.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사장님, 여기 오늘 한 병 새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한 병 주세요. 아, 가루 아니고 대각선 아닙니다. 대답은? 사장님, 김치찌개랑 계란찜 하나 주세요. 근데 오늘 계란찜 서비스예요? 아이, 웃자고 해본 소리예요. 농담. 정답은? 그게 뭐야? 뭐, 고장난 로봇인가? 알아차릴 때까지 기다린답니다. 아, 그럼 주문이 안 되는 건가? 자,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코인이 떡상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싸, 가오리! 아스트라비아, 콜롬비아, 땡치를 먹고 자빠졌네유! 대답은? 묻고 더블로 가자! 정답은? 아싸입니다. 뭐야? 그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음속으로만. 아니, 그걸로 어떻게 대박난 기쁨을 표현할 수 있나요? 이게 바로 아이의 삶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안 되겠어. 지금부터 딱 1분 동안 침묵합니다. 아, 1분 끝났다. 1분이 아니라 3분인 줄.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네, 블록체인 정통 블로킹 325화. 오늘도 체스님, 기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MBTI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뭐 남았죠, 이제? NS 남지 않았나요? 아, NS. F. 아, NS 하지 않았나? 아, TG, T랑 P랑. P, 네, F 했나? FS, 네. F 처음 했었죠. 하나 남은 것 같은데 다음 편을 또 기대해보면서 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오랜만에 스크린 골프를 했는데 거의 음주한 상태에서 쳐가지고 거의 하키하듯이. 네. 근데 그러면은 그 채를 볼에 맞힐 수가 있나요? 볼에? 아니, 그러니까 하키하듯이 맞추죠. 하키하듯이. 띄우질 못하는 거죠, 이제. 그냥 앞으로. 원래 뭐 음주하고 이제 모든 운동이 잘 안 되긴 하는데 또 어차피 뭐 이제 재미로 한 거니까 네, 뭐 재밌으셨으면 다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요새 좀 약속이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좀 다니고 있어서 뭐 특별히 뭘 했다 이러긴 좀 뭐한데 오랜만에 이제 친구들 연락 이렇게 못한 친구들 또 만나고 그래가지고 좀 처음에는 좋다가 점점 나이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약속은 잡아놨으니까 가긴 가는데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은 네. 뭔가 돈을 내면서 나중에 또 받는 그런 구조도 똔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약속 나가서 내 돈은 아끼고 뭐 좀 그런 식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김치찌개 하나에다가 소주 6병씩 먹은 다음에 네. 뭐 회수라면 모르는데. 근데 술을 그렇게 뭐 많이 먹지를 않죠. 왜냐면 이제 뭐 평일날 보고 막 이렇게 되면은 다들 다음날 뭐 출근해야 되고 하니까 체스님이 워낙 술을 좋아해서 약속 나가면 이제 모든 게 이제 기승전술인데 사실 이제 그렇지 않은 약속도 많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도 이제 이제 사업을 이제 하는 친구인데 네. 이제 투자를 해주기로 했던 분이 이제 한 6개월을 지지글다가 네. 이제 안 돼가지고 이제 팀을 셋업을 해놨는데 팀을 이제 해체해야 해체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러가지고 막
엄청나게 우울해 하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갑자기 이제 톡이 와가지고 밤에 이제 어제 저도 바빠가지고 이제 딱 할 때는 뭐 하다가 이제 밤에 이제 전화를 해봤는데 네. 이제 엄청 그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위로도 좀 하고 네. 다음 달에 만나가지고 맛있는 거 좀 사주기로 했습니다. 네. 거의 뭐 사실 이게 셋업까지 다 해놨는데 그렇게 되면은 진짜 이거는 힘이 많이 빠질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아무쪼록 뭐 사실 뭐 인생 기니까. 그쵸. 네, 네. 우리는 젊고 네, 힘내셔서 또 이제 좋은 기회를 또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최스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오늘 주제는 이제 NFT 티켓인데요. 이 NFT랑 이제 티켓이랑 이제 합성어인데, 요새 이제 티켓 관련해서 좀 시장 조사를 많이 하는데, 외국에서는 이제 좀 그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소개시켜드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례도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저기 해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안표가 굉장히 많은데, 해외는 이제 티켓마스터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NBA랑 그다음 뭐 미식축구 이런 데 공식 2차 거래 파트너로 선정되어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유니콘 넘어서 3조 원에 이미 매각을 지금 한 상태고, 여기가 이제 최근에 NFT 관련돼서 이제 선예매권을 거래하게끔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메타마스크 로그인으로 이제 그런 티켓들을 거래할 수 있는데, 이런 사례가 이제 업비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싸이 콘서트 선예매권도 이제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현대카드에서도 지금 콘크리, 그러니까 멋쟁이 사자처럼 에서 이제 만든 NFT 거래소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콘서트를 이제 예약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겟 프로토콜은 아예 그냥 웹3 형태의 티켓 판매처 이렇게 돼가지고 벌써 이제 6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그리고 이제 121개국 이상에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했을 때 이 티켓 비즈니스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설명들을 쭉 찾아보면은 다 비슷비슷해요. 이제 2차 거래가 된다. 2차 거래가 되고, 뭐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큰을 주는 마케팅을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이런 내용인데, 사실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이것으로도 좀 부족하다. 이게 좀 굳이 이걸 티켓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작지만 이것만으로도 지금 이미 증명된 사례가 있으니까 되게 어쨌든 하나의 혁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티켓 얘기는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서. 네. 그쵸. 저희가 이거는 얘기해본 적이 없고 네네.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네네. 왜 저는 이런 주제들이 안 떠오르는지. 아무튼 좋은 주제인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되게 이쪽에 대해서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NFT에서 지금 내세울 수 있는 게 2차 거래 정도인데, 이 티켓 자체가 2차 거래랑 맞질 않아요, 완벽하게. 지금 이 티켓 시장의 티켓들만 놓고 봤을 때는. 왜냐면 이제 단건의 그런 회차 그런 티켓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공연이 끝나면 쓸 수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공연 시간이 오면서 점점 가치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2차 거래는 되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서 이제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뭐 이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막 좀 이런 구조가 좀 있어야지만 2차 거래에 메리트가 있는데, 판매자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내가 리셀을 했을 때 메리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떨어지면, 리셀가가 떨어지면 누가 리셀을 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구조적인 아쉬움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예 새로운 형태의 티켓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내가 이거는 이제 선예매권 이런 건 되게 좋아요. 선예매권 같은 건데, 뭐 내가 뮤지컬 공연 같은 게 있을 때
내가 이걸 갖고 있으면 이제 여기에 그 공연이 담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그러니까 매달 뭐 공연 라인업이 쫙쫙쫙쫙 뜨는데 내가 담고 싶은 공연을 담을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일반 다른 루트에서 일반 티켓을 사는 사람보다 먼저 앞서서 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죠. 할인 혜택은 사실 근데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왜냐면 할인 혜택을 주려면 이제 그 NFT에 대한 그 값을 계속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NFT 한 번 사놓고 계속 할인을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역시도 NFT랑 맞는 구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계속 돈을 받는 모델로 하지 않을 거면 그냥 그 선림의권 정도만 해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 자체 리셀 했을 때 뭐 메리트도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 제작사가 앞으로 세계적인 공연을 뭔가 수입해서 이제 할 거라는 호재가 있다. 뭐 엄청난 공연을 이제 한다고 한다. 아니면 엄청난 그 뮤지컬 배우라든지 아니면 뭐 가수를 섭외해서 공연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할 테니 이제 리셀 하는 수요도 그 많아질 테고 그리고 그 공연 자체를 계속 어쨌든 뭐 제작사든 배급사든 계속 바꿀 거잖아요. 한 것만 계속 할 거는 아니니까 계속 순환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식의 조금 모델이 새로 뭔가 좀 만들어져야 좀 이 NFT 모델에 조금 더 맞지 않을까. 2차 거래만 가지고는 조금 아쉬운 건 사실이다. 근데 그게 있어요. 그 요새 NFT가 이제 이런 거 티켓을 한 번 쓰고 끝나지만은 보통 이제 못 모으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요렇게 아예 그냥 그 발행할 때 진짜 특별하게 그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진짜 봐야지 지갑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뭔 말이냐면은 아하. 그 내가 안 봤어. 네. 그 지갑에 저장이 안 돼요. 그 뭐 연극이나 콘서트를 가서 그걸 입장을 찍어야지 이제 그게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사진으로 보관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진이랑 날짜랑 그다음에 발행사가 이게 다 적혀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거 진짜 들어가야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를 약간 그리고 이제 이거를 약간 VIP 대상으로.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 싸이 콘서트에 갔다. 근데 거의 VIP다. 근데 그 VIP의 그 뭐 좌석에 갔다라는 것들은 인생에서 몇 번 안 되는 경험이잖아요. 그거를 여기다가 들어가게끔 해주는 이제 그런 기념품 쪽.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앨범 같은 거 살 때, 우리 오프라인 앨범 살 때도 그 안에 있는 화보집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랜덤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 체스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게 티켓을 내가 실제 가가지고 공연장에서 그 사용 뭐 인증 등을 하게 되면은 그게 뭐 일종의 리빌 같은 게 되고 뭐 이렇게 인증이 되면서 각 자리마다 뭐 이미지가 약간 다르게. 되게 더 섬세한 커스터마이징된 뭔가 그 네. 연예인들의 또는 그 배우들의 뭔가가 나온다는 하는 거니까. 이게 복합적인 네. 사진을 소유한다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그때 그런 이제 현장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기억에 남아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 이제 거기 간 사람들만 딱 지갑에 들어가게끔 해주니까 이걸 복사해가지고 뭐 한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은 살 수가 없잖아요. 뭐 어떻게 뭐 비디오를 주입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쪽의 시도가 좀 있더라고요. 외국에서는. 이런 거는 사실 2차 거래랑은 전혀 이제 2차 거래를 타깃한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이 소장하게 할 수 있게끔 소장 가치 부여에 네, 좀 그렇죠. 의미를 많이 이건 둔것 같은데. 2차 거래는 아니고. 네. 근데 이제 뭐 이럴 수는 있는데 뭐 이거를 뭐 그 VIP 전용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했을 때 그걸 팔 수는 있겠지만 아마 안 팔겠죠 이거를. 네. 자기가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시도고 재밌는 시도인데 뭔가 NFT 기술의 장점을 뭔가 좀 많이 드러내기에는 조금 뭔가 아쉬움이 있다. 전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조금 2차 거래에 솔직히 꽂혀있긴 해요. 아하. 그러니까 그런 티켓이나 이런 것들을 그 다양한 디지털 자산으로 손쉽게 교환시켜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저는 별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기술 자체가. 근데 뭔가 좀 이미지를 활용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좋지만 이제 뭔가 이게 NFT 기술을 이걸 위해서 도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뭔가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일단 뭐 두 분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일단은
그동안 항상 블록체인에 나오던 돈 넣고 돈 먹기에 관한 얘기가 아니어서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편이고, 일단 NFT를 하면 좋은 점은 뭐 항상 티켓 살 때나 이게 하는 거 보면 어디 특정 플랫폼에 가서 이제 그냥 네. 딱 정해진 곳에 사고 있었는데, 어쨌건 그냥 그 플랫폼 입장이 아니라 내가 연극을 만드는 사람이나 뭐 이 티켓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팔 수 있는 루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 건데, 네. NFT를 하게 되면 요즘은 해외에서도 이런 걸 많이 이제 한국 공연을 보러 오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도 이제 해외 글로벌 스타들 이제 콘서트 보러 가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도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티켓도 어찌 보면은 이게 어쨌건 자산이라는 범주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네. 예전에 얘기했던 뭐 리얼월드 어셋 뭐 이런 범주에 들어가는데, 항상 이 얘기 나오는 게 이런 좀 짜잘한 자산들이 관리하기 어렵고 되게 다 다른 저기 문제가 있는 게 표준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우리 이제 그 아이폰도 이제 USB-C로 통일이 됐잖아요. 네. 이게 통일이 되면 사실은 그런 비용들이 많이 저렴해지는데, 티켓 같은 것도 사실은 이런 NFT화가 되면서 좀 이런 표준화가 되면은 다양한 곳에 이제 좀 표준화된 형태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접목하는 인프라를 도입하는 비용, 그 다음에 그 어떤 관계자들이 들어가지고 뭐 다양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비용들이 다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우리 코로나 때 이후로는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코로나 때 되게 유행했던 게 이제 그 온라인에서 콘서트 하는 것들, 온라인 티켓들, 그러니까 네. 온라인에서 자체 콘서트 열리는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좀 이제 시미스하게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저는. 네. 좋은 포인트인 것 같은 게, 사실 이제 블록체인의 장점 중 하나가, 그러니까 2차 거래도 다 같은 맥락 같은데 뭔가 좀 하나로 연결돼 있다, 통일돼 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쪽에서 발행을 했지만 이쪽에서 거기서 발행된 NFT를 가져다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연결이 손쉽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인터파크에 파는 티켓이랑 티켓링크에서 파는 티켓을 서로 교환할 수 있게끔 하려면 너네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되게 블록체인 빼고 이걸 연결하려고 하면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이게 두 개면은 그나마 할 수 있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티켓 플랫폼사의 티켓들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게끔 만든다? 그러면은 이게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려울 거라는, 되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간도 엄청나게 들 거예요. 그거 막 문서 오고 가면서 막 서로 이해관계 구조가 어떻니 저렇니 하면서 되게 힘들 텐데, 블록체인으로 하면 확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나중에 티켓을 그냥 판매하고 뭐 2차 거래 이런 것도 좋지만, 티켓 간 교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손쉽게 해줄 수 있는 게 블록체인의 근데 장점이에요. 이게 왜 확산이 안 될까요? 네? 왜 확산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 좋은데.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런 문화가 기존에는 좀 없었기 때문에 좀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는 사실 돈을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자꾸 이게 얘네들이 막 교환해가면서 막 우리한테 떨어지는 돈이 없고 막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튼 판매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사실 어쨌든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나중에 정산으로 오고 간다면 이 티켓이랑 저 티켓이랑 교환을 하고 막 했는데, 뭐 그 과정에서 뭐 수수료가 발생하고 뭐 했을 때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2차 거래 수수료를 얼마를 나눠 갖고 막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근데 저는 또 그것도 그지만 문화적인 차이가 큰 것 같아요. 특히 네, 이제 네. 정부 규제 차원에서. 해외는 좋은 게, 티켓마스를 2차 거래 파트너로 지정했어요. 공식적으로. NBA가 진짜 크잖아요. 거기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그 미식축구랑 거기가 제일 큰데, 아예 2차 거래를 공식 파트너를 지정해버렸단 말이죠. 우리도 KBO 리그, 뭐, 안표 대신에 그냥 2차 거래 여기서 해라라고 지정해버리면은, 그거 개방형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개방형 문화이기 때문에 이게 잘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무조건 때려잡아. 막 은행 다 막아. 막 무조건 인증해. 게임, 셧다운 다 막아. 무조건 막아. 티켓, 안표 싹 다 막아. 양도 안 되게. 이런 문화가 저거는 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이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도 기술적인 수준이 막 엄청나게 뛰어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태도가 개방적이에요. 그게 커요. 안표, 그냥 속된 말로, 안표? 어때? 자본주의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고생해가지고 뭐 돌려서 하든 그러면 그게 가격이 높아지면 사는 사람이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되잖아. 약간 이런 마인드에서 이제 조율하는 반면에 여기는 안표상들 일단 나쁜데 일단 정부에서는 무조건 그냥 아예 하지를 마. 양도를 하지 마. 너 안 갈 거면 사지도 마.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규제 그 일변도다 보니까 하여튼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 안 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맨날 경제 어렵다고 막 하는데 우리나라 자원도 안 나와. 그다음 제조업도 규제, 막 수출도 규제, 수입도 규제, 다 규제. 그러면 여기 점점 뭘 해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뭐 낙전 수입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낙전 수입이 그 발행처는 좋지만 그 시장 관점에서는 되게 안 좋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쓰고 막 나가버리니까 당연히 발행해서 준 사람은 뭐 어쨌든 비용을 줄였으니까 수입이라고 뭐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시장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장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뭐 이런 2차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게 굳이 뭐 나쁜 영향만 있는 거는 아닌데 이런 규제 문화 말씀하셔서 또 드는 생각이 이런 규제 관점에서의 그런 문화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의 정서적인 관점에서도 보면은 리셀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너 컬렉팅하고 뭐 니네 교환하고 뭐 이러는데 중고거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꼭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암표 막 이렇게 생각. 근데 리셀이나 그거랑 별 차이 없거든요. 근데 막 유튜브 보면 나 리셀러들 막 리셀러야. 이걸 리셀로 팔면 얼마예요? 옷이나 신발 같은 거. 이걸 리셀 얼마예요? 리셀가 얼마? 그냥 너무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거든요. 신발이나 의류 이런 거는 그 기업에서도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용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의 신발이나 의류에 대한 그 희소성을 부여를 해서 가치를 올려. 그러면 앞으로 나올 그 제품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기대를 갖게 되고, 그러니까 고급화 전략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리셀 시장을 이용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뭔가 리셀이나 뭐 이런 게 일어나면은 기업에서 되게 손해본다는 생각을 먼저 해버리니까 이걸 이용할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안 좋은 거야. 막 기업에서 자꾸 막 때려잡으려고 막 이거 하지 마세요 이러니까 사람들도 안 좋은 건가 보다. 막연하게. 근데 자기네들 다 당근마켓 이런 데서 거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모순인 거죠. 당근마켓으로 막 이런 물건도 자기 쓰던 거 거래하고 막 이런 거는 엄청 잘 하면서 왜 안 쓰던 거 거래는 왜 못하게 하는 안 쓴 티켓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가치가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이런 거래는 막 무슨 뭐 안표다 뭐다 막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가 쓴 거는 오히려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자기한테 가치가 떨어져서 파는 건데 그거는 또 막 괜찮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아직은 좀 애매한 게 있죠. 저기 비자금을 사과박스에 전달하는 거 막으려고 디지털 만들려고 하니까 아예 그냥 사과박스로 하게끔 냅두라고 하는 거랑 지금 똑같은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폐 만들어가지고 비자금 만드는 거는 괜찮고 그 디지털 화폐 만들어가지고 문제 생기는 거는 그거 줄인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이제 문제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사과박스 냅둔다는 거잖아요. 그 지하 경제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이거죠. 세탁 방법을 아니까 지폐는. 근데 이건 세탁 방법을 모르니까 이제 막는 거겠지. 아무튼 네, 근데 뭐 어쨌건 지금 말씀해주신 계속 변화할 거라는 생각도 들고 특히 요새 CGV 가면서 많이 느끼는 게 CGV에 요즘 그 티켓 체크하는 직원들이 되게 많이 줄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냥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당연히 그 자금상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이제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블록체인 전환하고 비용을 줄이다 보면은 그 하게 되는 거니까 지금 뭐 직원들이 그 수동으로 하는 것들도 다 사실은 이제 그냥 그 자동 인증으로 하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예매하는 것도 예전에는 CGV에 가서 사는 경우도 많았는데 요새는 다 이미 인터넷이나 CGV 앱에서 가서 실제로 지류로 뽑아가지고 그거 체크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제 되게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 넘어가는 거는 어쨌건 시대의 흐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가는 이제 NBA 커뮤니티에서도 한국인 분들 중에서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미국 가서 이제 그 NBA 경기를 시청하는 걸 자기의 이제 그 어떤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로 잡으시는 분들 많고, 네, 뭐 엄청 많죠. 네, 해외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제 뭐 영국 가가지고 그거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티켓 사는 게 어려우니까
이제 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게시판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뭐 NFT라면 훨씬 또 편해질 것 같고. 좀 사실 그 티켓마스터에서 이제 사라고 이제 그런 해외에 계신 분들이 올려주긴 하는데 네. 되게 좀 이게 진짜로 믿을 수 있는 건가? 그다음에 이거 갔는데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되게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해외 사이트 이용할 때는 특히 이런 문제가 좀 있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해결할 수가 있는 거고 네. 현실적으로는 좀 그런 게 있는 게 저도 편의점 새벽 알바를 해봤거든요. 새벽 알바는 네. 시급이 높아요. 왜냐면 근로시간 이외의 거니까 야간 수당이하고 시급이 더 붙어요. 네. 근데 심야가 꿀인 게 돈은 많이 받는데 손님이 별로 없어요. 어. 사실 근데 극장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보통 이제 낮 시간에 사람들 많은데 거기에 시스템만 갖다 놓으면은 막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직원을 두는 게 맞는데 그 야간 심야 때 직원을 계속 쓰게 되면은 시급이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은 없는데 굳이 그렇게 사람을 많이 써야 되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시스템상으로 대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CGV에서 뭐 거기서 놓고서는 그 기계만 관리하거나 뭐 그 기계에 문제 생기면은 뭐 유지보수를 해주는 직원 그 정도만 두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든 제도 자체가 너무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유연하지가 못해.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하면은 뭐 맨날 카니발 문제 있잖아요. 지금 뭐 인간의 노동력을 저기 기계가 대체한다? 그러면 애부터 좀 낳고 지금 출산율도 지금 낮아가지고 나중에는 저기 60대 직원 10명에 20대 직원 한두 명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미래인데 지금부터 그 백업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우리 90살 넘어서까지 일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 산업 구조도 인구 이 구조 분포도도 되게 달라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달라지고 있는데 그게 너무 이제 이기적으로만 자꾸 이제 뭐 이런 거 하게 되면은 기계가 모든 사람 절대 대체 못해요. 그거 어떻게 다 대체해요, 단기간에. 나중에 이제 한 사람이라도 또 필요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이제 어떤 이 조화로운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제 IT면은 이제 IT 그냥 너네는 그냥 뭐 나중에 AI가 우리를 뭐 점령할 거야 그러면서 뭐 온갖 공상과학 소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때려잡고 그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얘기하면 무조건 자금 세탁이랑 이렇게 하는 때려잡으니까 물론 이제 나타나는 현상 자체가 이제 그 권 선생님을 비롯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시장 혼탁하게 한 거는 맞지만은 그러면은 자정작용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뭐 제시는 안 하고서는 그저 막 때려잡고 막 이렇게만 하면은 사실은 뭐 그냥 나라 경제는 어렵고 하지 말라는 거는 많고 숨만 쉬면서 살아야 돼요. 그냥 거의 그냥 개 돼지들처럼 그냥 저기 지원금 받아가지고 그냥 살 수 있는 거. 그 지원금은 또 어디서 나올 거예요. 뭐 누군가가 또 도전을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가지고 수익을 창출해야지 뭐 그것도 나오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다 깜빵 보내고 이러는 게 이게 좀 맞나 싶어요. 근데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없어지는 일자리에 너무 집중을 해서 그렇지 이런 그 산업이 변화를 하면은 새로운 직업도 분명히 생겨나거든요. 기계화가 되면은 그 기계를 누군가는 수리를 해야 되겠죠. 누군가는 정비를 하고 매번 청소를 하고 잘 돌아가는지 점검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필요하고 뭐 자동화가 됨에 따라 그에 맞는 이제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기업이 생겼잖아요. 그런 자동화를 진행하는 기업이 생겼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또 사람을 뽑을 거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또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건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생각은 잘 못하고 없어지는 일자리에만 자꾸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게 변화가 좀 더뎌지는 게 아닐까. 근데 그런 불안감은 이해는 하는데 그걸 막 너무 극단적으로 막 사람이 이제는 일자리를 잃고 그래 너무 극단적으로 막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휴대폰도 쓰지 마세요. 휴대폰도 쓰지 마시고 휴대폰 쓰셔가지고 인터넷 기사 자꾸 이런 걸로 보니까 신문사가 없어지고 그 신문 찍어내는 그런 게 없어지고 일자리 다 없어지는데 이거 다 전보 쓰시고 전보 이제 없어진대요. 전보가 우리나라에 전보가 있었대요. 그 교환원이 해주는 거. 그쵸. 네, 전화국 그게 지금까지 있었대요. 근데 그게 그래요? 네, 지금까지 있었대요. 근데 공식적으로 며칠 전에 아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전보가 없어졌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거 다 휴대폰 써서 없어진 거 아니에요, 정보가. 다 쓰지 마셔야지. 그러니까 뭔가 이런, 저도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보는 건데, 사실 뭐든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뭐 갑자기 이상한 뭐 인류의 그 직업에 대해서 얘기가 빠졌는데, 아무튼 티켓 같은 것도 결국에는 이제 뭐 종이 티켓이나 이런 거에 장점이 또 있지만, 이런 디지털로 변화함에 따라서 좋아지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 티켓을 저는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현금도 유통이 되고 있잖아요. 사라진 건 아니에요. 네. 점차 주는 거지. 네. 그런 것처럼 이 종이 티켓도 이런 게 있어요. 모바일을 쓰지 못하는 분들은 당연히 종이 티켓을 안내를 받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맨날 종이 티켓 하려고 그러면 키오스크 가가지고 특히 야구장 가려고 그러면은 막 그거 발권하는데 한나절이고 저기 줄 서는데 한나절인데,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합리적이냐라고 했을 때는 거기 직원 2명 있는 거 4명으로 늘리면은 더 빠르거든요. 그렇잖아요. 2명에서 찍는데 4명에서 늘리면 그게 이제 빠른데, 그럼 4명이면은 되게 인건비가 더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2명이랑 2명 키오스크를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자기랑 그 기계 찍는 것까지 같이 볼 수 있잖아요. 딱딱 찍고 저 사람이 그냥 들어가는지 뭐 찍고 들어가는지 어차피 소리가 나니까.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편의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조율해 나가는 게 이제 필요하지. 뭐 하지 말라고 자꾸 뺨 때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진짜 근데 이게 솔직히 종이 티켓을 진짜 소장하는 사람과 그냥 한 번 보고 버리는 사람의 비중을 따지면은 저는 반반? 이 정도라고 생각해요. 소장한 사람이. 저도 소장은 딱히. 네. 저는 소장 할래에다가 딱 이래요. 제가 지난번에 축구 처음 봐가지고 축구 티켓을 집에다 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구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분리수거나 그냥 버렸어요. 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막 이러면 구겨지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종이 찍는 뭐 종이와 잉크 뭐 그리고 코팅도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의 비용을 줄일 수가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ESG 경영인데, 근데 그랬을 때 야 그러면 너네 그거 하면은 뭐 전기 잡아먹잖아. 종이도 전기 잡아먹어요. 요즘 다 키오스크로 발권하잖아요. 키오스크로 발권하면 그것도 전기 다 쓰면서 전기, 종이, 잉크, 코팅제 다 쓰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사실 우린 전기만 쓴다는데? 뭐가 문제야? 어쩜 이렇게 어필할 수가 있는 거야? 아니, 그리고 대표적인 게 명함이에요, 명함. 명함, 우리가 이게 사람 만날 때 명함 교환하잖아요. 명함이야말로 진짜 쓸데없는 게 전화번호 저장하면 끝이에요. 볼 일도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지금 하도 쌓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명함은 뭐가 문제냐면은 사람 이름이랑 그 전화번호 찍혀있기 때문에 버리기가 진짜 애매한 거예요. 죽은 사람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함 같은 경우도 그냥 우리 리멤버 많이 쓰니까 그냥 서로 만날 때 뭔가 이제 번호 알려주세요. 리멤버 보내드릴게요. 저는 이게 더 편한데. 사실 리멤버도 잘 안 보지 않아요? 아니, 어쨌든 전화번호는 있어야 되니까. 전화번호는 교환해야 되니까 전화번호는 교환해야 되는데, 막 종이 하도 많이 쌓이고, 또 종이 금방 동나잖아요. 그거 명함 하게 되면은. 그러면 또 맞춰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지갑 아예 안 들고 다니는데, 그 명함 때문에 지금 그걸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또 까먹은 날이 있어요. 이만큼 막 뚱땡이같이 이거 지갑 막 호주머니에 들고 다니고 막 이런 게, 이제는 불편하거든요. 지금 삼성페이 쓰고 막 다 하는데. 그러니까 막, 그런 일을 따지게 되면은 사실은 되게 낭비되고 있는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종이 빨대도 지금, 없어질 마당에 지금. 아니, 근데, 저 집회는,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티켓 얘기하다 집회 얘기로 넘어가서 죄송한데, 집회는 정부 입장에서도 안 좋다고 생각해요. 요즘 들어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 소상공인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소상공인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현금만 받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 그 세금을 못 거두니까 그건 되게 골치 아픈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그걸 단속도 못 해. 현금만. 대표적인 게 헬스장이잖아요. 헬스장에서 현금 달라고 그래요. 계좌이체도 싫어하죠. 계좌이체도 싫어하는 경우도 많고 현금만 다 달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지? 너네 돈 벌려면은 딱딱
이거 딱 기록해가지고 다 세금 낼 수 있게끔 해야지 그게 이제 좋은 거지. 물론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지금 제 말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경우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여러모로 티켓이든 지폐든 종이를 없애고 디지털화하는 게 경제적일 수 있다. 이게 관료주의의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관료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뭐 CBDC고 나발이고 일을 안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은 그냥 일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는 미국이 좋다고 하는 게 정부가 일을 열심히 해.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발달돼가지고 너무 땅덩이가 크다 보니까 그냥 알아서 해. 약간 이런 거지. 막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뭐 이런 식으로 담아가 하지마 이런 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비즈니스 기회가 많고 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냥 때려잡고 그냥 저기 뭐냐 어디에 불려가가지고 막 공범으로 때려먹고. 또 공감되는 게 어제 제 친구 만나는데 네. 한국 저기 뭐지 MIT였나? 어디서 박사 하신 분이 계신데 네. 한국 와가지고 이제 라운딩 처음에 돌았더니 네. 시드로 2억을 주겠다고 했대요. 1억인가 2억인가. 네. 근데 그냥 뭐냐 그래가지고 네. 다시 그냥 미국 가서 라운딩 돌았더니 그냥 바로 40억을 꽂아줬대요. 와. 그냥 똑같은 멤버에 똑같이 돌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네. 그 생각이 좀 똑같이 들더라고요. 라운딩 똑같이 했는데. 네. 그래서 그 친구의 지인 분이신데 네. 지금은 뭐 밸류가 거의 뭐 조 단위까지 거진. 네. 그래서 이게 참 차이가 많이 나긴 난다. 국내에서 사업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라는 걸 물론 잘하는 기업들은 다 잘하겠지만 조금 더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사회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한준호 평으로 넘어가 볼까요? 저는 집단 관료주의 체제를 타파해야 된다. 되게 마지막에 관료주의에 꽂히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크림 당근마켓은 되는데 크립토는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크림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크림이 이제 KREAM 해가지고 이제 한정판 거래 플랫폼인데 2차 거래 플랫폼이에요. 2차 거래 플랫폼인데 의류, 신발, 뭐 패션 쪽으로 이제 이 크림이라는 회사에서 정품 인증해주고 거래를 중개해주는 거죠. 정확하게 2차 거래 플랫폼이에요. 리셀 플랫폼인데 아주 사람들 많이 쓰고 너무 좋아하고 지금 인기 엄청 많죠. 그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은 크립토 쪽에서의 리셀 시장도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좀 이제 심플하게 내가 직접 없애고 싶은 티켓도 있다. 뭔 얘기냐면은 이제 다양한 이제 사람이 이제 연극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티켓 이제 몇 개 모아놓은 게 있었는데 보다가 안 좋은 추억이 담겨있는 티켓도 있어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전 최근에 하나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건 버려야겠다. 그래서 버리게 됐던 티켓들도 있더라. 그러면 블록체인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에는 잊혀질 권리 이런 거 있잖아요. 스팀에서 잊혀질 권리 해가지고 이제 글 삭제할 권리를 달라. 뭐 그런 추억이 담긴 것들도 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뭔가 새 기술이라고 해서 막 엄청 막 딥하게 이렇게 고민하고 서비스 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이렇게 재미 포인트로 접근하는 것도 때로는 되게 잘 먹힐 때가 있죠.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도 혹시 NFT와 티켓 이런 걸 생각해 보실 때 막 너무 이제 저희처럼 딥하게만 생각해 보실 게 아니라 요런 게 재밌겠네라고 이제 가볍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 블로킹 325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들과 트러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